화학평형의 이동 봅시다. 농도 변화에 따른 화학평형의 이동. 화학평형의 이동. 화학평형에서 반응 조건이 변해서 평형이 깨지고 정반응 또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평형이 도달하는 현상이에요. 화학평형 이동의 비유 한번 봅시다. 두 용기의 수면 높이가 같은 상태에서 왼쪽 용기에 물을 더 넣으면요. 여기가 수압이 더 높아지겠죠. 그죠? 순간적으로 왼쪽 용기의 수면이 높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른쪽으로 물이 이동하면서 수면의 높이가 처음 높이보다 높아진 상태로 같아집니다. 처음에 이렇게 수면의 높이가 같았는데요. 물을 요만큼 더 넣어주니까 새로운 평형에 도달해서 이렇게 수면의 높이가 높아진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였는데요. 농도, 압력, 온도 등이 변화가 일어나면요. 평형이 깨져버립니다. 이때 정반응 또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화학평형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르 샤틀리의 원리가 있는데요. 화학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농도, 압력, 온도 등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그 변화를 줄이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합니다. 이걸 평형 이동 법칙이라고 해요. 다시요. 변화가 일어나면요. 그 변화를 어떻게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농도 변화에 따른 화학평형 이동 봅시다.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면요. 그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다시요. 농도가 증가하면요.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하면요. 그 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면요. 감소하는 방향으로. 감소하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되면요.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하는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다시 봅시다. A와 B가 있는데요. 얘가 C가 만들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되면요. 정반응에서 얘의 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뜻이고요.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면요.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다시요. 자, 이번에는요. 생성물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역반응을 해서 이 생성물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어요. 반응물이 증가하면 정반응. 왜냐하면 얘를 줄여야 되니까요. 자, 생성물이 증가하면 역반응. 왜냐하면 얘를 줄여야 되죠. 이렇게 변화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때요. 평형상수 K는요. N2 농도 곱하기 H2 농도 3승. 그 다음에 암모니아 농도의 제곱입니다. 반응물인 수소를 첨가했답니다. 그럼 얘를 증가시킨 거예요. 수소의 농도가 감소하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합니다. 다시 봅시다. 처음 평형 상태에서는요.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이러한 농도로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수소의 농도를 갑자기 증가시키니까요. 정반응이 일어나면서 수소의 농도가 감소하고 생성물은 증가하고요. 얘도 반응해서 감소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첨가하면요.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고요. 정반응이 일어난다. 그런데 수소의 농도는요. 첨가하기 전보다는 커요. 그래서 첨가하기 전보다 더 큰 농도로 평형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수소의 농도가 증가하지만요. 정반응이 진행돼서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요. 여기요. 자, 그러면 Q와 K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수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요. 평형산수식에서 분모가 커져서요. 자, 평형상수보다 작아집니다. 그러면 K 값에서요. N2 농도, 그 다음 H2 농도, 암모니아 농도 제곱, 세제곱이죠. 그러면요. 수소를 첨가했다는 뜻은 분모값이 커진 겁니다.
그러면 Q 값은 작아지겠죠. 누구보다? K 값보다. 그러면 K 값이 요만큼이라고 하면요. Q 값은 더 작은 거죠. 그럼 올라가려면요. 정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래서 Q가 K가 될 때까지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생성물인 암모니아를 첨가했어요. 암모니아 첨가했네요. 이렇게요. 그러면 생성물을 줄이는 반응으로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역반응이 일어나니까 반응물은 증가하네요. 암모니아 농도가 감소하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요. 처음에 암모니아 양보다 많은 양이 평형 농도가 되고요. 순간적으로 암모니아 농도가 증가하지만요. 역반응이 진행돼서 농도가 감소합니다. 암모니아 농도는요. 첨가하기 전보다 더 큰 상태에서 평형을 유지하고요. 암모니아 농도가 증가하면요. 평형 산수식의 분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Q값이 K값보다 커요. 그러면 Q값이 K값과 같아질 때까지 역반응적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암모니아를 넣었으니까 얘가 증가한 겁니다. 얘가. 그러면 Q값이요. K값보다 커요. 자, K값이 원래 이만큼인데요. Q값이 더 커요. 그러면 내려와야 되죠. 내려오려면 역반응이 진행돼야 됩니다. 자, 다시 기억합시다. 자, 여기가 K값이라고 하죠. 근데 Q값이 작았어요. 그러면 정반응, 위로 올라가는 반응을 정반응으로 보시면 되고요. K값보다 Q값이 더 컸어요. 그럼 내려오는 반응 역반응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어떤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은요. 어떤 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면요. 증가한 물질의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어떤 물질의 농도가 감소하면요. 감소한 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반응물의 농도 감소,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역방향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고요. 생성물의 농도 감소,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요. 다시요. 자, 반응물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증가시켜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번에는 생성물이 감소했답니다. 그러면 생성물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정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수소와 아이오딘이 반응해서 아이오딘과 수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이온화상수는요. 수소 이온, 아이오딘 이온 분해, 얘가 2니까요. 제곱해주면 되네요. 자, 반응물인 수소를 제거했답니다. 그러면 수소를 줄여버렸네요. 그러면 얘를 증가시키려면요. 역반응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역반응이 일어나면 아이오딘과 수소는 줄어들고요. 얘네 둘은 다시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둘 다 늘어납니다. H2의 농도가 증가하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서요. 새로운 평형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역반응 진행되면 생성물은 감소하고요. 반응물은 증가하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자, H2의 농도는요. 제거하기 전보다 작습니다. H2의 농도는 제거하기 전보다 작다. H 농도가 감소하면요. 평형산수식에서 분모가 작아지므로 Q가 커져요. 그래서 K가 Q값보다 작아지니까요. 같아질 때까지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H2의 농도가 감소했으니까요. 분모값이 작아진 겁니다. 그러면 전체 값은 커진 거예요. 그래서 K값보다 Q값이 더 큰 거예요. 자, K값이 여긴데요. Q값이 이만큼 컸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역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생성물인 아이오딘화 수소 제거. 아이오딘화 수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답니다. 다시 봅시다. 자, 아이오딘화 수소를 감소시켰어요. 그랬더니 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얘가 증가되려면요. 정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정반응이. 그래서 정반응이 일어나면서 반응물은 감소하고요. 반응물 감소하고 생성물은 증가돼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지만요. 처음에 HI, 아이오딘화 수소의 양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HI의 농도는 제거하기 전보다 작고요. 자, 아이오딘화 수소 농도가 감소하면요. 평형산수식의 분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분자가 작아지니까 Q값이 K값보다 작겠죠.
그래서 Q가 K 값과 같아질 때까지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다시 봅시다. 얘를 줄였죠. 그러면 얘를 늘리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돼요. 그러면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자, 상수값에서요. 얘가 감소됐어요. 그러면 Q값이 작아진 거예요. K값보다. 그래서 K값이 원래 이만큼인데요. 얘보다 Q값이 작아진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는 반응은 정반응. 이렇게 해석합니다. 농도 변화와 반응 지수 Q 평형 상태에서 농도 조건이 변하면요. Q가 달라지므로 Q값이 평상수 K값이 될 때까지 평형이 이동합니다. 반응물 첨가 생성물 제거는요. Q가 K보다 작아지니까요.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고요. 반응물 제거하거나 생성물 첨가하면요. Q값이 K값보다 커지니까요.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자, Q값 체크할 때요.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 자, 봅시다. 반응물을 첨가했대요. 그러면 반응물이 커지니까요. 분모가 커져서 전체 값은 작아지죠. 무엇보다? K보다. 됐죠? 그러면 원래 K값이 여긴데요. 자, 이것보다 Q값이 작아요. 그러면 정반응 진행돼야 됩니다. 정반응.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 자, 이번에는 생성물을 제거합니다. 생성물을 줄이면요. 전체 값이 역시 작아지죠. 그래서 Q값이 작아지니까 역시 정반응으로. 자,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는요. 반응물을 제거했답니다. 반응물을 줄이니까요. 자, 전체 값은 커지죠. 그럼 Q값이 더 커지는 거예요. Q값이 K값보다. 그러면 K값이 이렇게 있는데요. Q값이 더 커졌대요. 그러면 역반응 진행돼야 됩니다. 다음 생성물을 첨가했대요. 생성물을 첨가하면요. 전체 값이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K값보다 역시 커집니다. 그러면 역시 역반응.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농도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에서 평형 상수, 온도가 일정하면요. 평형 상수는 일정합니다. 온도만 평형 상수에 영향을 줘요. 다른 요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온도는 평형 상수에만 영향을 준다. 농도 변화에 따라 평형이 이동해도요. 평형 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잘 기억해 놓고요. 농도 변화에 따른 화학 평형의 이동입니다. 다이크로멘산 칼륨 K2Cr2O7 수용액과 크로멘산 칼륨 K2Cr5 수용액을요. 5mm씩 혼합해서 평형 상태인 수용액을 준비합니다. 평형 상태이므로 Cr2O7 이가 음이온과 Cr4 이가 음이온이 모두 존재합니다. 홈판의 홈 A에서 C에 과정 1에 수용액을 3mm씩 넣고요. A에 염산을 조금씩 넣으면서 색변을 관찰합니다. C에 수산화탄 수용액을 조금씩 넣으면서 색변을 관찰해요. 자, 그러면 처음 색깔보다 A는요, 주황색이 진해졌고요. C는 노란색으로 변했네요. 다이크로멘산 이온과 크로멘산 이온은 다음과 같이 평형을 이룹니다. 자, 다이크로멘산 이온과 물이 만나면요, 노란색 크로멘산 이온이 되고요. 역반응이 일어나면 다시 다이크로멘산 이온이 만들어져요. 염화수를 넣으면요.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얘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감소하는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역반응이 일어나면요. 주황색이 더 많아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이크로멘산 이온이 농도가 증가하니까요. 주황색이 진해지는 겁니다. 다음요. NaOH를 넣으면요. 수산화이온이 수소이온과 중화반응해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감소합니다. 얘가 감소하니까요. 얘를 늘려주기 위해서 정반응이 열심히 일어나겠네요. 그러면 노란색이 많이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는 정반응 쪽으로 이동하면서 평형이 이동한다. 자, 크로멘산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므로 노란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C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반응지수 Q를 이용한 해석 봅시다. HCl을 넣으면요.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자, Q값이 커진 거예요. 분자가 커지니까. 그러면요. K값보다 Q값이 큰 거죠.
원래 K가 요만큼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보다 Q 값이 더 큽니다. 그러면 되돌아와야죠. 그러면 역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고요. 수산화 나트륨을 넣으면요. 수소이온의 농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면요. 수소이온의 농도가 감소했으니까요. 전체 Q 값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Q 값이 K 값보다 작아요. 원래 K가 요만큼이었는데요. Q 값이 이거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야죠. 정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커져서요. 됐죠?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용해 평형과 평형 이동. 염화나트륨 포화 수용액은요. 용해 평형 상태입니다. NaCl, 솔리드, 고체 상태예요. 고체 소금을 넣었을 때 수용액 상태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요. 그래서 염화나트륨 포화 수용액에 진한 염산을 넣으면요. Cl-이온의 농도가 증가해요. 얘가 증가하니까요. 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돼요. 그러면 역반응 쪽으로 진행합니다. 염화이온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면서 염화나트륨 고체가 석출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